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요즘 7월달 들어서 여러 번 동향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이고요. 부동산은 쉬는 날인데 오늘 뭐 계약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블라인드를 내리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니까 오늘 5번째 이제 7월 동향을 알려드리게 될 텐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약간 격앙된 어떤 분노가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발표를 듣는 일반인들도 모두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장 많이 분노가 생겼냐면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려고 했었던 그들 대기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사다리가 걷어차인 느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분노 감정이 이제 소모되겠죠.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서울에 똘똘한 한 두 채 정도 갖고 있으면 50억이 됩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1년에 1억씩 꼬박꼬박 1억씩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자, 이제 그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이제 강남에 뭐 작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10억의 차익이 생겼다고 했을 때 취득할 때도 문제지만 취득세도 지금 12%니까 10억짜리 사면 1억 2천, 그죠? 만약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그 사람이 이걸 팔려고 했을 때 72%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만약 10억 차익이 있다면 7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완전 정부에선 땡 잡은 거죠. 불러서도 막 때려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7월 동향의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들은 이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아파트 집값이 상승하는 걸 때려잡을 수 있느냐? 때려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다주택자 뭐에 해당되지만 때려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우려됩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사례로 들었던 그 50억 그 사례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10억짜리를 취득할 때도 뭐 12%니까 1억 2천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1억이 넘겠죠. 그 다음 나중에 10억 차익이 생겼을 때 7억 2천만 원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제 때려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뭐가 미스였냐면 다주택자들에게 임대 소득 사업 신고를 내게 해주면서 적폐라고 얘기하면서 임대 사업자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죠? 대대적인 혜택을 주면서, 그러니까 적폐한테 대대적인 혜택을 주면서 끌어왔어요. 그럼 임대 사업자들이, 저희도 뭐 임대 사업자이지만 다 적폐냐? 아니에요. 그 임대 사업자들이 있어서 전세에 살았던, 편하게 전세를 살았던, 지금 전세 대란이고 막 초고가 못지않게 전세가 막 급하게 매매가보다도 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일산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이 전세 매물이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더 전세 대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만약에 임대사업자들이 없었으면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은 뭐 게임도 안 됐겠죠, 그죠? 굉장히 심했겠죠. 만약 임대사업자들이 없었으면 4년, 8년 거주했을 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어쨌든 지금까지 전세 대란을 막으면서 그나마 잘 유지해왔다는 건 임대사업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전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때려잡는 이 세금이 다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그것도 더 큰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감정이 분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수요자가 느낀 분노의 어떤 여러 갈래의 어떤 분노가 있을 텐데 집값은 못 잡고 내 집 마련을 못하게 하는
그 감정 소비만 하게 만드는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분노를 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수요자들은 보금자리이면서 값이 오를 만한 집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집을 살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서 지금 아파트 시장에 매매 시장에 뛰어든 30대가 왜 뛰어든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점제로는 아파트 당첨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기간도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가망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에서는 뭐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00대 1에 가깝습니다. 100명한테 뛰어놓고 1등 얘한테만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당첨되기가. 가점을 채우기도 물론 문제이지만, 그리고 뭐 어제 발표된 것 중에 선분양 제도를 확대시키겠다는 건데 9천에서 3만 가구로 늘리겠다는데, 그렇게 늘리면 뭐 합니까? 100대 1의 경쟁률을 어떻게 뚫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명은, 한 명은 분양권에 당첨되더라도 나머지 99명은 또 내 집 마련에 꿈이 허탈해지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주택 마련에 사다리가 이제 걷어차인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분노가 30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이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 영끌이라고 하더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그 다음에 40대가 집을 사는 세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패닉 바잉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정말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라는, 그러니까 월급을 모아서는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건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담보대출을 내서라도 뭐 신용대출이 또 요즘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중산층이 되기 어렵다는 거, 앞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연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정해지자 이제 종부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뭐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확 다 올려놨어요. 아예 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다주택자 이제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러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산 사람들은 뭐 아파트 세 채 네 채 산 사람들은 더는 못 사겠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격차가 너무 심해진 거죠. 그죠? 무주택자와 이미 주택을 산 사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빈부격차라고 사회적 구조적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최고 세율이 뭐 종부세도 6% 가까이 인상했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도 이제 아예 그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를 이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면제 내지는 감면 혜택을 줬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람들은 4년, 8년 기한이 돼야지, 대부분 8년인데, 그러니까 8년 동안 매물 잠김 현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도 정부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로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잦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것도 오히려 시장에 불신을 심어줬고, 정책이 지금 21번째 나왔을 때까지 계속 올랐어요. 22번째 이거 지금 막강한 이제 다주택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인 거죠. 이제 다주택자는 이제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오르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대책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지금 사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해서 자 이제 지금부터 때려 짓겠습니다 라고 해도 3년 뒤에
아주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도 3년 뒤에 입주잖아요. 근데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도 안 돼 있어요.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땅 파기 공사를 해도 3, 4년 뒤에나 입주인데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언제 들어가서 살게 될지, 저는 뭐 18년도에 그걸 발표했습니다만 적어도 8년 이상 걸리니까 아직도 6년 이상 걸리겠죠, 그죠? 전 그보다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6년 뒤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할 선 분양권을 주고 나서 너 6년만 더 고생해라. 그러면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런 대책을 내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100대 1의 경쟁률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계속 잦은 부동산, 지금 22번째 나왔는데 전 다주택자 수요는 분명히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거의 뭐 사회주의 수준으로 올렸으니까 집 사기가 두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정책이 거듭될수록 주택 수요자들은 부동산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계속 반복해서, 왜 21번째 발표했을 때 계속 21번째 올랐는데 이번에 22번째 발표했는데 22번째는 안 오르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정책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거 말고 공급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그린벨트 다 풀어서 이렇게 짓겠다라는 정책이 같이 들어갔으면 아마 조금 잡힐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사실 어떤 정책을 펴도 잡을 수 없습니다. 뭐 식당에 쫄면값도 계속 올라가는데 아파트 값이 안 오를 리가 없는 거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작 폭락, 뭐 폭등 이걸 다 막겠다고 했는데 진보 정권에서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는 어떤 심리적 저지선이 완전히 깔려 있는 것도 정부의 어떤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계속 올라서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마치 양치기 소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늑대다 그래놓고 뻥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정부를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30, 40대들이 지금 영끌해서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주택자는 때려잡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번 정책은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 상승 우려를 잠재워야 되는데 그게 실거주자들을, 이제 실거주자들만 집을 사라 해놓고 그것도 실거주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가는, 그래서 집값이 안 잡힐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어떤 징벌적 과세, 이게 집 없는 무주택자들한테는 징벌적 과세, 너네 뭐 1억씩 종합부동산세 매년 내라 그러면 통쾌할까요? 과연 무주택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언젠간 이제 아파트를 사게 될 텐데 그렇게 썩 통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징벌적 과세가 분노의 분풀이 수단으로 이제 어쨌든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징벌적 과세가. 왜냐하면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거니까 아파트 없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 거죠, 그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라고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려서 투기 세력을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어떤 부담을 키울지언정 당장의 어떤 집값 안정과 매물 증가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양도세가 뭐 심하면 72%나 되니까 10억까지는 아니더라 1억 벌어서 야 너 7,200만 원 내. 그러면 글쎄요, 그 매물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증여의 길을 택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정부의 세금을 때려맞는 것보다 증여를 해서 훨씬 더 싸니까, 증여세가. 그러니까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4%에서 6%로 높아졌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이제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조세 회피 급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제 내년 이제 6월 1일까지 이제
유예를 해주겠다 하니까 그 전에 정말 부담되면 이제 팔겠죠. 당장 궁극적인 목표에는 다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현상이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세제가 부동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리면 나중에 공급 부족 현상을 사람들이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되지 않고 지금 문제는 서울 사람들이 집값 때문에 아우성인데 창릉에다가 저 멀리 있는 인천에다가 집을 때려 지으면 그게 바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을, 특히 서울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아파트 오르는 것을 오히려 증여 같은 걸로 빠질 것 같으니까 매물이 더 없어지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버티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다수 등장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제공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너무 단언적으로 오히려 세부담을 강화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의 유연성을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는 어떤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단기적으로 매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양도세를 대폭 일정 기간 낮춰주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풀어줄 경우에 매물이 나와서 안정화될 수 있지만 이를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올려서 매물 잠김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면서 버티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격은 올라가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방향성은 취득세와 보유세를 올리는 쪽, 그러니까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왕창 올려서 세금은 엄청 많이 걷어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를 유도해서 무주택자들이 그걸 살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일정 기간 감면 제도를 유도하는 방법을 쓰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세워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책 역시 서울 등 그 수요자가 몰리는 곳에, 원하는 곳에 공급돼야 되는데 저 멀리 창릉에 집을 때려 짓겠다라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에게 부동산 안정 효과는 거의 없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공급을 확 원하는 곳에, 강남에 때려 지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사람들 아파트, 새 아파트 좋아하니까 집값 잡는데 가장 좋은, 또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이 정부에서 만약 재건축, 재개발을 층수 제한 없이 막 49층 이상으로 막 때려 지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만이 살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후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집 없는 30대가 막 영끌해서 집을 살려고 애쓰는데 집 없는 30대가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무주택자로 살겠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홍남기 부총리께서 언제든지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공급 대책을 좀 대폭 왕창 때려짓는, 그렇게 해서 집값을 좀 안정화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7월 동향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걸 추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제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축복을 멤버십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행동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누는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다 복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